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내는 즉시 비서에게 2천억 원의 자금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한마디에 남편의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명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돈 냄새라도 맡을 생각 마.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경멸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먹다 남은 찌개, 그릇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한남동 고급 빌라의 창밖으로 추적.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내는 즉시 비서에게 2천억 원의 자금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한마디에 남편의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명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돈 냄새라도 맡을 생각 마.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경멸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먹다 남은 찌개, 그릇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한남동 고급 빌라의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명을 찢어발겼습니다. 여러분, 피는 나지 않지만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서은아가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던 고무장갑 낀 손 그대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짝이는 원목 바닥 위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어찌나 심장을 시리게 하는지요. 오늘 밤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강지훈의 가족은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식탁, 남은 음식 냄새가 22도로 설정된 에어컨 바람에 섞여 역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동안 이 집의 작은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진 은하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서서 초상집 분위기 만들 셈이냐? 서명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우리 지훈이가 곧 외국 파트너랑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어. 네 꼴을 좀 봐라. 사시사철 주방에 처박혀서 기름 냄새나 풍기는 주제에 지훈이 옆에 서면 부끄럽지도 않니? 난 내 아들 대신 낯이 다 뜨겁다. 은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날카로워 마치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남편,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붉고 푸른 주식 시세표 위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부엌 연기에 찌든 아내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아내의 시선을 느낀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가정부에게 말하듯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엄마 말이 틀려? 빨리 서명하고 끝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내 기분 망치지 말라고. 사소한 일? 5년의 결혼 생활, 그녀의 모든 청춘이 그에게는 고작 사소한 일일 뿐이었을까요? 은하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자 박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머님 아들 주머니로 들어간 줄 아시나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또 생색 내시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2천억은 우리 지훈이가 잘나고 인맥이 넓고 우리 금성그룹이 대대로 쌓아온 신용 덕분이야.
너처럼 부엌 구석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주식이라는 글자는 쓸 줄 아니? 그녀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막내딸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봐, 아내를 얻으려면 잘 골라야 한다니까. 저렇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는 텅 비어서 빌부터 살 줄만 아는 주제의 말대꾸는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린 게 천만다행이지.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손톱에 묻은 먼지를 불었습니다. 언니, 그냥 빨리 서명해요. 오빠 오늘 밤에 최서연 대표 만나서 사업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재벌가 영애라고요. 회장님, 사모님 자리는 그런 분이 어울리죠. 언니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서연, 최근 강지훈의 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아름답고 집안 좋은 젊은 여성, 그리고 아마도 강지훈에게는 새로운 바람이었겠죠. 은하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고 씁쓸한,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나를 내쫓으려는 이 연극이 단지 내가 가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만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속은 텅 비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금성그룹의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고 굵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공동 재산 없음, 부양 의무 없음. 그들은 그녀를 맨몸으로 문지키던 개가 쓸모 없어지자 내쫓듯 그렇게 깨끗하게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씨, 은하는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길 원해요? 당신, 그리고 이 가족이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강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무슨 후폭풍? 밥 축내는 입 하나 줄어드는 거? 착각 좀 그만해. 지난 5년간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돈은 내가 벌고 집도 내가 샀고 차도 내 거야. 당신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은하 씨. 당장 서명해. 경비원 불러서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그 말은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비수였습니다. 한때 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은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깊은 구멍만 남았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처마 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물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펜을 쥔 모습은 마치 게임의 판도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그었고 날카로운 필체는 종이를 꿰뚫을 듯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는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오늘 밤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내게 남긴 이 차가운 밥그릇을, 당신들이 내 얼굴에 끼얹은 이 찬물을. 왜냐하면 은하는 강지훈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2천억 원, 아니 2조 원을 준다 해도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저주해? 꺼져! 당장 꺼져!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네가 입고 있는 그 옷도 우리 지훈이가 사준 거니까. 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외투도 없이 얇은 잠옷과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고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은하의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빌라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냘픈 그림자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둠이 짙게 깔린 길모퉁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은하가 다가서자 차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남자가 내려 그녀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차가운 빗줄기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성그룹의 자산 재평가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까요? 서운하는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늑대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밤 저 강씨 일가 잠 못 들게 만들어줘요. 어둠이 최고급 세단을 삼켰습니다. 저 빌라의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붉은 와인이 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온 가족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부터 살던 아내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2천억 원은 과연 구명줄일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일까요? 묵직한 원목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비바람 소리는 차단되고 안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거실을 오갔고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징그러운 것. 드디어 그 재수 없는 것을 쫓아냈구나. 우리 집안이 3대에 걸쳐 덕을 쌓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몇 년 더 저것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했어. 그녀는 집안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가사도우미에게 턱짓했습니다. 김 여사, 거기서 뭐해? 당장 서운아가 쓰던 슬리퍼, 낡은 옷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바닥도 향기나는 세제로 다시 닦고 디퓨저도 새로 뿌려. 좀 이따 최서연 대표가 올 텐데 집안에서 그 총권 냄새가 나면 망신이야. 강지우는 어느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찌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분 전 아내를 내쫓을 때의 냉랭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응, 끝났어. 내가 걱정 말라고 했잖아. 서명하고 갔어. 응, 맨몸으로. 그런 주제에 감히 뭘 요구하겠어. 오늘 밤에 올 거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사랑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 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가운 법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어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제가 일 처리 깔끔하게 했죠. 최 대표 아버님이 첫 투자금을 승인하셨대요. 이혼 절차만 끝나고 제 혼인 관계증명서만 깨끗해지면 2천억 원이 금성그룹의 해안 리조트 프로젝트에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린 돈방석에 앉는 거죠. 박 여사는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니? 천하그룹의 외동딸인 최 대표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짝이지. 서운아 그건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네. 아, 참. 지훈아, 걔가 뭐 훔쳐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가난한 집애들은 손버릇이 나쁜 경우가 많아. 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걔 몸에는 낡은 잠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휴대폰도 제가 못 가져가게 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 아마 내일쯤 우리 집 가정부라도 시켜달라고 기어들어올걸요. 강씨 일가는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금박을 입힌 벽에 부딪혀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한 여인의 불행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빗물로 흥건한 서울의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롤스로이스 팬텀한 차 내부는 완벽하게 고요했고 고급 가죽과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감돌았습니다. 칠흑 같은 창밖의 차가운 소음과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서은아는 뒷좌석에 앉아 비서 김민준이 건넨 따뜻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저 온기를 느끼려는 듯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빗줄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30살의 비서 김민주는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가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사무실로 가. 오늘 밤은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은하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신용카드 부과 서비스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래 자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강지훈에게 비자금인 척 쓰게 했던 막강한 권한의 블랙카드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회사에서 자신이 몰래 빼돌린 돈이라고 생각했지. 그 돈의 출처가 아내의 개인 주머니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 오늘 오후 4시 30분. 명품 주얼리 매장 티파니 앤코. 결제 금액 0만 원. 내용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이터니티 컬렉션. 은하는 그 숫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했습니다. 오, 0만 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그가 내게 준 가장 비싼 선물은 생일 기념으로 사준 진공 청소기였는데, 그런데 애인에게는 0만 원을 아낌없이 쓰는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최서연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했던 그 반지가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남편이 아내의 돈으로 아내에게 줄 모욕을 산 셈이니. 회장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계좌 동결 명령은 어제 제가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김 비서. 나는 기다렸어.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단 한마디라도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까지 잔인해지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까 그 설거지하던 여인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금융계의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실체를 본 적 없는 투자펀드 VT 캐피탈의 수장, 철의 여인 서은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 그는 내가 자기 집 물건이라도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했지. 은하는 태블릿 PC를 옆 좌석에 던졌습니다. 5년의 정을 버리는 것처럼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김 비서. 플랜 B를 실행해. 내일 법원에서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해. 그들이 의심할 틈도 주지 마. 네, 회장님. 금성그룹 쪽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뻐하게도. 은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푹 자게 해. 사냥감은 경계심을 잃었을 때가 가장 살찌는 법이지. 법무팀에 연락해서 자금 회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 이혼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즉시 금성그룹의 유동 자산 2천억 원이 동결되는 걸 보고 싶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밤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은하를 적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고 값싼 플라스틱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그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둘이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지훈이 처음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너에게 머리핀 가게를 통째로 사줄게. 이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머리핀은 부러졌습니다. 딱. 은하는 손안의 머리핀을 두 동강 내어 차 안의 미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끝났다. 이제부터 순하고 인내심 많던 서은아는 오늘 밤에 비와 함께 죽었다. 내일 해가 뜨면 법정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서은아일 것이다.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될 테지만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개였다. 그날 밤 호화로운 빌라에서 강지우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새 아내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내쫓은 복덩이가 이미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연 시댁 식구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재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것은 5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라기보다는 창고에 쌓인 재고를 떠리로 처분하는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강지훈 측 변호사인 금태 안경에 비즈니스 미소를 띤 중년 남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은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은아 씨,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제 의뢰인인 강지훈 씨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 회사, 지분, 차량 등은 시댁의 고유 재산이거나 혼인 전에 형성된 자산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분쟁 없음 항목에 서명해 주십시오. 박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아 은하를 곁눈질하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중얼거렸습니다. 볼 게 뭐가 있다고. 가진 게 있어야 나누든 말든 하지. 빈털터리 주제에. 강지우는 다리를 떨며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절차를 빨리 끝내고 미래의 장인어른과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지금 은하는 그저 통과해야 할 귀찮은 행정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재산을 시어머니와 신우 이명희로 돌려놓았을 겁니다. 서명할게요. 은하의 입에서 나온 짧고 가벼운 두 마디에 변호사마저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재벌가 이혼 소송은 지저분한 폭로전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더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맨몸으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은하는 옅게 웃었습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네요. 사각사각. 단호한 필체로 서명이 끝나고 붉은 인주가 찍혔습니다. 끝.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멍청하긴. 총것들 허세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 서명했으면 이제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구걸할 생각 말고. 강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전 아내를 반쯤 뜬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분수는 아는군. 내가 사람을 아주 잘못 보진 않았어. 뭐, 앞으로 잘 살아봐. 야채를 팔든 설거지를 하든. 그들은 승리자의 자세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방금 묵은 짐을 덜어낸 그들의 환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강지훈이 기사에게 벤츠 S사 150을 대기시키라고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낮고 웅장한 엔진음이 정문 쪽에서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고래처럼 길고 유려한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은하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지훈 모자의 시야를 가로막으면서요. 차량 번호판은 9999. 이쪽 세계의 밝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평범한 부자의 차가 아니라 금융계 거물의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 차인데 저렇게 요란해? VIP가 왔나 보네. 차 문이 열리고 비서 김민준이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금성그룹의 임원들보다도 당당한 풍채. 그는 차를 돌아 은하의 앞에 서서 완벽한 45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든 소박한 옷차림의 여인 앞에서 말입니다. 회장님, 차에 타시죠. 오늘 오후 2시 전략 주주 회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요 주주분들께서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멎고 오직 강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강지훈은 더듬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굴 부르는 거야? 서은아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서은아는 전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우아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가볍게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동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왕족 같은 기품은 어제 부엌에서 분주하던 아내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은하는 돌처럼 굳어버린 강지훈과 박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차창을 살짝 내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이혼 서류에 빨리 서명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빚 받으러 갈 시간이 생겼거든요. 검은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가렸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옅은 배기가스를 남기고 떠났고 남겨진 이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내가 헛것을 들은 거니? 제가 지금 수십억짜리 차를 탔어. 회장님은 또 뭐고?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햇살이 쨍쨍한데도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잘못 본 걸 거야, 엄마. 아니면 돈 많은 남자랑 바람이 났거나. 그래, 틀림없어. 저 천박한 것. 남편 버리자마자 다른 놈 차에 올라타다니. 엄마, 제가 저 여자랑 헤어지길 잘했죠. 그는 마치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막연한 공포를 잠재우려는 듯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이미 혼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빚을 받으러 간다니 무슨 빚? 그리고 저 위압적인 분위기는 지난 5년간 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차에 탄 것이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금성그룹을 향해 돌진하는 시속 200km의 태풍이라는 것을.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렸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은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하 파티를 준비하러 돌아갔습니다. 그 파티에 이미 저승사자가 초대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강씨 일가의 축하 파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붕괴의 첫 징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날 밤 강씨 일가의 저택은 어둠 속에 성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모든 불을 밝혔고 수억 원짜리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한 샤넬 향수 냄새와 고급 시가 향이 뒤섞여 어젯밤 비의 냉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액땜 파티. 아니, 정확히는 물갈이 파티였습니다. 박 여사는 화려한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비둘기 알만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사모님 모임 친구들과 몇몇 가까운 사업 파트너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최서연의 팔짱을 끼고 다니며 소개했습니다. 최서연, 강지훈의 애인. 아니, 이제 약혼녀가 된 그녀는 예전에는 서은아가 감히 물잔만 따르던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세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 전 아내의 돈으로 사준 것이었죠.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 미래 며느리 최서연 대표예요.
박 여사는 자랑스럽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천하그룹의 따님이라니까요. 영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와서 똑똑하고 센스 있고 사람 대할 줄도 알지. 예전에 그 촌것처럼 부엌에만 처박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딱 봐도 복을 부를 관상이야. 우리 지훈이가 정말 복 받았네. 그 짐 덩어리 버리니 인생이 확 피는구나. 강지훈은 옆에 앉아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최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희죽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왕좌를 차지한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호화로운 집, 곧 쏟아져 들어올 막대한 투자금. 남자의 인생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 최서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아빠가 다음 주에 프로젝트 계약금으로 500억 원 먼저 보내주신대요. 대신 저를 그룹 부회장으로 앉혀주기로 약속해야 해요. 지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해. 이 금성그룹은 내 거고 내 건 자기 거니까. 곧 늙은 주주들도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 마음껏 휘젓는 거야. 쨍하는 건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샴페인이 잔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닷가재와 전복이 가득한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의 계획이 전 아내의 계획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환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지훈이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발신자 이름이 재무이사인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는 희소식인가? 그는 사람들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돈 들어오는 소리네요. 그리고는 자신의 바쁜 일상을 과시하려는 듯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사? 무슨 일이야? 또 상한가 쳤어? 아니면 미국 파트너가 돈 보냈나?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파티 분위기를 산산조각내는 공황 상태에 빠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강지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파티 중인데 무슨 실없는 소리야?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 전자제품 20개 컨테이너, 300억 원어치가 세관에 묶였습니다. 뭐? 지우는 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출렁이며 비싼 정장 바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왜 묶여? 서류는 내가 다 처리했는데 그쪽에서 은행의 자금 보증 확인서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 봤는데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은행 측에서 금성그룹의 신용 한도가 위험 검토를 위해 동결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모든 단기 대출 실행을 즉시 거부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감미롭게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귀에 거슬렸습니다. 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바닷가재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말도 안 돼. 미쳤어? 내가 지난주에 그 은행 지점장이랑 만났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어깨를 두들겨줬는데 동결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부터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데 받지를 않고 비서 말로는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고만 합니다. 주주 구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일시적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주주 구성? 강지훈은 이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본 롤스로이스와 은하의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덕분에 빚 받으러 갈 시간이 생겼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은아는 그냥 가정주부일 뿐이야. 걔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은행을 움직여? 분명 우연의 일치거나 시스템 오류일 거야. 지우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어리둥절한 최서연과 하객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내는 즉시 비서에게 2천억 원의 자금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한마디에 남편의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명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돈 냄새라도 맡을 생각 마.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경멸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먹다 남은 찌개, 그릇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한남동 고급 빌라의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명을 찢어발겼습니다. 여러분, 피는 나지 않지만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서은아가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던 고무장갑 낀 손 그대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짝이는 원목 바닥 위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어찌나 심장을 시리게 하는지요. 오늘 밤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강지훈의 가족은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산해진미가 가득했던 식탁, 남은 음식 냄새가 22도로 설정된 에어컨 바람에 섞여 역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동안 이 집의 작은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진 은하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서서 초상집 분위기 만들 셈이냐? 서명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우리 지훈이가 곧 외국 파트너랑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어. 네 꼴을 좀 봐라. 사시사철 주방에 처박혀서 기름 냄새나 풍기는 주제에 지훈이 옆에 서면 부끄럽지도 않니? 난 내 아들 대신 낯이 다 뜨겁다. 은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날카로워 마치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남편,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붉고 푸른 주식 시세표 위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부엌 연기에 찌든 아내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아내의 시선을 느낀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가정부에게 말하듯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엄마 말이 틀려? 빨리 서명하고 끝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내 기분 망치지 말라고. 사소한 일? 5년의 결혼 생활, 그녀의 모든 청춘이 그에게는 고작 사소한 일일 뿐이었을까요? 은하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자 박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머님 아들 주머니로 들어간 줄 아시나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또 생색 내시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2천억은 우리 지훈이가 잘나고 인맥이 넓고 우리 금성그룹이 대대로 쌓아온 신용 덕분이야. 너처럼 부엌 구석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주식이라는 글자는 쓸 줄 아니? 그녀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막내딸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봐, 아내를 얻으려면 잘 골라야 한다니까. 저렇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는 텅 비어서 빌부터 살 줄만 아는 주제의 말대꾸는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린 게 천만다행이지.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손톱에 묻은 먼지를 불었습니다. 언니, 그냥 빨리 서명해요. 오빠 오늘 밤에 최서연 대표 만나서 사업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재벌가 영애라고요.
회장님, 사모님 자리는 그런 분이 어울리죠. 언니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서연, 최근 강지훈의 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아름답고 집안 좋은 젊은 여성, 그리고 아마도 강지훈에게는 새로운 바람이었겠죠. 은하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고 씁쓸한,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나를 내쫓으려는 이 연극이 단지 내가 가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만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속은 텅 비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금성그룹의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고 굵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공동 재산 없음, 부양 의무 없음. 그들은 그녀를 맨몸으로 문지키던 개가 쓸모 없어지자 내쫓듯 그렇게 깨끗하게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씨, 은하는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길 원해요? 당신, 그리고 이 가족이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강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무슨 후폭풍? 밥 축내는 입 하나 줄어드는 거? 착각 좀 그만해. 지난 5년간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돈은 내가 벌고 집도 내가 샀고 차도 내 거야. 당신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은하 씨. 당장 서명해. 경비원 불러서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그 말은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비수였습니다. 한때 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은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깊은 구멍만 남았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처마 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물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펜을 쥔 모습은 마치 게임의 판도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그었고 날카로운 필체는 종이를 꿰뚫을 듯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는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오늘 밤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내게 남긴 이 차가운 밥그릇을, 당신들이 내 얼굴에 끼얹은 이 찬물을. 왜냐하면 은하는 강지훈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2천억 원, 아니 2조 원을 준다 해도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저주해? 꺼져! 당장 꺼져!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네가 입고 있는 그 옷도 우리 지훈이가 사준 거니까. 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외투도 없이 얇은 잠옷과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고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은하의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빌라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냘픈 그림자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둠이 짙게 깔린 길모퉁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은하가 다가서자 차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남자가 내려 그녀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차가운 빗줄기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성그룹의 자산 재평가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까요?
서운하는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늑대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밤 저 강씨 일가 잠 못 들게 만들어줘요. 어둠이 최고급 세단을 삼켰습니다. 저 빌라의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붉은 와인이 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온 가족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부터 살던 아내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2천억 원은 과연 구명줄일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일까요? 묵직한 원목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비바람 소리는 차단되고 안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거실을 오갔고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징그러운 것. 드디어 그 재수 없는 것을 쫓아냈구나. 우리 집안이 3대에 걸쳐 덕을 쌓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몇 년 더 저것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했어. 그녀는 집안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가사도우미에게 턱짓했습니다. 김 여사, 거기서 뭐해? 당장 서운아가 쓰던 슬리퍼, 낡은 옷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바닥도 향기 나는 세제로 다시 닦고 디퓨저도 새로 뿌려. 좀 이따 최서연 대표가 올 텐데 집안에서 그 총권 냄새가 나면 망신이야. 강지우는 어느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찌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분 전 아내를 내쫓을 때의 냉랭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응, 끝났어. 내가 걱정 말라고 했잖아. 서명하고 갔어. 응, 맨몸으로. 그런 주제에 감히 뭘 요구하겠어. 오늘 밤에 올 거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사랑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 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가운 법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어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제가 일 처리 깔끔하게 했죠. 최 대표 아버님이 첫 투자금을 승인하셨대요. 이혼 절차만 끝나고 제 혼인 관계증명서만 깨끗해지면 2천억 원이 금성그룹의 해안 리조트 프로젝트에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린 돈방석에 앉는 거죠. 박 여사는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니? 천하그룹의 외동딸인 최 대표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짝이지. 서운아 그건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네. 아, 참. 지훈아, 걔가 뭐 훔쳐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가난한 집애들은 손버릇이 나쁜 경우가 많아. 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걔 몸에는 낡은 잠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휴대폰도 제가 못 가져가게 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 아마 내일쯤 우리 집 가정부라도 시켜달라고 기어들어올걸요. 강씨 일가는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금박을 입힌 벽에 부딪혀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한 여인의 불행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빗물로 흥건한 서울의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롤스로이스 팬텀한 차 내부는 완벽하게 고요했고 고급 가죽과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감돌았습니다. 칠흑 같은 창밖의 차가운 소음과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서은아는 뒷좌석에 앉아 비서 김민준이 건넨 따뜻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저 온기를 느끼려는 듯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빗줄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30살의 비서 김민주는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가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사무실로 가. 오늘 밤은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은하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신용카드 부과 서비스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래 자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강지훈에게 비자금인 척 쓰게 했던 막강한 권한의 블랙카드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회사에서 자신이 몰래 빼돌린 돈이라고 생각했지. 그 돈의 출처가 아내의 개인 주머니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 오늘 오후 4시 30분. 명품 주얼리 매장 티파니 앤코. 결제 금액 0만 원. 내용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이터니티 컬렉션. 은하는 그 숫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했습니다. 오, 0만 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그가 내게 준 가장 비싼 선물은 생일 기념으로 사준 진공 청소기였는데, 그런데 애인에게는 0만 원을 아낌없이 쓰는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최서연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했던 그 반지가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남편이 아내의 돈으로 아내에게 줄 모욕을 산 셈이니. 회장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계좌 동결 명령은 어제 제가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김비서. 나는 기다렸어.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단 한마디라도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까지 잔인해지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까 그 설거지하던 여인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내는 즉시 비서에게 2천억 원의 자금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한마디에 남편의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명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돈 냄새라도 맡을 생각 마. 얇은 종이 한 장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경멸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먹다 남은 찌개, 그릇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한남동 고급 빌라의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명을 찢어발겼습니다. 여러분, 피는 나지 않지만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서은아가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던 고무장갑 낀 손 그대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짝이는 원목 바닥 위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어찌나 심장을 시리게 하는지요. 오늘 밤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강지훈의 가족은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산해진미가 가득했던 식탁, 남은 음식 냄새가 22도로 설정된 에어컨 바람에 섞여 역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동안 이 집의 작은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진 은하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서서 초상집 분위기 만들 셈이냐? 서명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우리 지훈이가 곧 외국 파트너랑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어. 네 꼴을 좀 봐라. 사시사철 주방에 처박혀서 기름 냄새나 풍기는 주제에 지훈이 옆에 서면 부끄럽지도 않니? 난 내 아들 대신 낯이 다 뜨겁다. 은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날카로워 마치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남편,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붉고 푸른 주식 시세표 위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부엌 연기에 찌든 아내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아내의 시선을 느낀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가정부에게 말하듯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엄마 말이 틀려? 빨리 서명하고 끝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내 기분 망치지 말라고. 사소한 일? 5년의 결혼 생활, 그녀의 모든 청춘이 그에게는 고작 사소한 일일 뿐이었을까요? 은하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자 박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머님 아들 주머니로 들어간 줄 아시나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또 생색 내시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2천억은 우리 지훈이가 잘나고 인맥이 넓고 우리 금성그룹이 대대로 쌓아온 신용 덕분이야. 너처럼 부엌 구석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주식이라는 글자는 쓸 줄 아니? 그녀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막내딸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봐, 아내를 얻으려면 잘 골라야 한다니까. 저렇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는 텅 비어서 빌부터 살 줄만 아는 주제의 말대꾸는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린 게 천만다행이지.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손톱에 묻은 먼지를 불었습니다. 언니, 그냥 빨리 서명해요. 오빠 오늘 밤에 최서연 대표 만나서 사업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재벌가 영애라고요. 회장님, 사모님 자리는 그런 분이 어울리죠. 언니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서연, 최근 강지훈의 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아름답고 집안 좋은 젊은 여성, 그리고 아마도 강지훈에게는 새로운 바람이었겠죠. 은하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고 씁쓸한,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나를 내쫓으려는 이 연극이 단지 내가 가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만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속은 텅 비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금성그룹의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고 굵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공동 재산 없음, 부양 의무 없음. 그들은 그녀를 맨몸으로 문지키던 개가 쓸모 없어지자 내쫓듯 그렇게 깨끗하게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씨, 은하는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길 원해요? 당신, 그리고 이 가족이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무슨 후폭풍? 밥 축내는 입 하나 줄어드는 거? 착각 좀 그만해. 지난 5년간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돈은 내가 벌고 집도 내가 샀고 차도 내 거야. 당신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은하 씨. 당장 서명해. 경비원 불러서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그 말은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비수였습니다. 한때 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은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깊은 구멍만 남았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처마 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물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펜을 쥔 모습은 마치 게임의 판도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그었고 날카로운 필체는 종이를 꿰뚫을 듯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는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오늘 밤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내게 남긴 이 차가운 밥그릇을, 당신들이 내 얼굴에 끼얹은 이 찬물을. 왜냐하면 은하는 강지훈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2천억 원, 아니 2조 원을 준다 해도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저주해? 꺼져! 당장 꺼져!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네가 입고 있는 그 옷도 우리 지훈이가 사준 거니까. 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외투도 없이 얇은 잠옷과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고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은하의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빌라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냘픈 그림자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둠이 짙게 깔린 길모퉁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은하가 다가서자 차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남자가 내려 그녀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차가운 빗줄기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성그룹의 자산 재평가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까요? 서운하는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늑대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밤 저 강씨 일가 잠 못 들게 만들어줘요. 어둠이 최고급 세단을 삼켰습니다. 저 빌라의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붉은 와인이 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온 가족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부터 살던 아내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2천억 원은 과연 구명줄일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일까요? 묵직한 원목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비바람 소리는 차단되고 안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거실을 오갔고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징그러운 것, 드디어 그 재수 없는 것을 쫓아냈구나. 우리 집안이 3대에 걸쳐 덕을 쌓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몇 년 더 저것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했어. 그녀는 집안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가사도우미에게 턱짓했습니다. 김 여사, 거기서 뭐해? 당장 서운아가 쓰던 슬리퍼, 낡은 옷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바닥도 향기 나는 세제로 다시 닦고 디퓨저도 새로 뿌려. 좀 이따 최서연 대표가 올 텐데 집안에서 그 총권 냄새가 나면 망신이야. 강지우는 어느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찌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분 전 아내를 내쫓을 때의 냉랭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응, 끝났어. 내가 걱정 말라고 했잖아. 서명하고 갔어. 응, 맨몸으로. 그런 주제에 감히 뭘 요구하겠어. 오늘 밤에 올 거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사랑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 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가운 법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어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제가 일 처리 깔끔하게 했죠. 최 대표 아버님이 첫 투자금을 승인하셨대요. 이혼 절차만 끝나고 제 혼인 관계증명서만 깨끗해지면 2천억 원이 금성그룹의 해안 리조트 프로젝트에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린 돈방석에 앉는 거죠. 박 여사는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니? 천하그룹의 외동딸인 최 대표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짝이지. 서운아 그건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네. 아, 참. 지훈아, 걔가 뭐 훔쳐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가난한 집애들은 손버릇이 나쁜 경우가 많아. 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걔 몸에는 낡은 잠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휴대폰도 제가 못 가져가게 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 아마 내일쯤 우리 집 가정부라도 시켜달라고 기어들어올걸요. 강씨 일가는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금박을 입힌 벽에 부딪혀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한 여인의 불행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빗물로 흥건한 서울의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롤스로이스 팬텀한 차 내부는 완벽하게 고요했고 고급 가죽과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감돌았습니다. 칠흑 같은 창밖의 차가운 소음과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서은아는 뒷좌석에 앉아 비서 김민준이 건넨 따뜻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저 온기를 느끼려는 듯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빗줄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30살의 비서 김민주는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가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사무실로 가. 오늘 밤은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은하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신용카드 부과 서비스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래 자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강지훈에게 비자금인 척 쓰게 했던 막강한 권한의 블랙카드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회사에서 자신이 몰래 빼돌린 돈이라고 생각했지. 그 돈의 출처가 아내의 개인 주머니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 오늘 오후 4시 30분. 명품 주얼리 매장 티파니 앤코. 결제 금액 0만 원. 내용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이터니티 컬렉션. 은하는 그 숫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했습니다. 오, 0만 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그가 내게 준 가장 비싼 선물은 생일 기념으로 사준 진공 청소기였는데, 그런데 애인에게는
0만 원을 아낌없이 쓰는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최서연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했던 그 반지가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남편이 아내의 돈으로 아내에게 줄 모욕을 산 셈이니. 회장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계좌 동결 명령은 어제 제가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김비서. 나는 기다렸어. 오늘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내는 즉시 비서에게 2천억 원의 자금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한마디에 남편의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명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돈 냄새라도 맡을 생각 마.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경멸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먹다 남은 찌개, 그릇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한남동 고급 빌라의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명을 찢어발겼습니다. 여러분, 피는 나지 않지만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서은아가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던 고무장갑 낀 손 그대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짝이는 원목 바닥 위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어찌나 심장을 시리게 하는지요. 오늘 밤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강지훈의 가족은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식탁, 남은 음식 냄새가 22도로 설정된 에어컨 바람에 섞여 역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동안 이 집의 작은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진 은하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백단향 부채를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서서 초상집 분위기 만들 셈이냐? 서명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우리 지훈이가 곧 외국 파트너랑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어. 네 꼴을 좀 봐라. 사시사철 주방에 처박혀서 기름 냄새나 풍기는 주제에 지훈이 옆에 서면 부끄럽지도 않니? 난 내 아들 대신 낯이 다 뜨겁다. 은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날카로워 마치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남편,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붉고 푸른 주식 시세표 위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부엌 연기에 찌든 아내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아내의 시선을 느낀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가정부에게 말하듯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엄마 말이 틀려? 빨리 서명하고 끝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내 기분 망치지 말라고. 사소한 일? 5년의 결혼 생활, 그녀의 모든 청춘이 그에게는 고작 사소한 일일 뿐이었을까요? 은하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자 박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머님 아들 주머니로 들어간 줄 아시나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또 생색내시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2천억은 우리 지훈이가 잘나고 인맥이 넓고 우리 금성그룹이 대대로 쌓아온 신용 덕분이야. 너처럼 부엌 구석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주식이라는 글자는 쓸 줄 아니? 그녀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막내딸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봐, 아내를 얻으려면 잘 골라야 한다니까. 저렇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는 텅 비어서 빌부터 살 줄만 아는 주제의 말대꾸는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린 게 천만다행이지.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손톱에 묻은 먼지를 불었습니다. 언니, 그냥 빨리 서명해요. 오빠 오늘 밤에 최서연 대표 만나서 사업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재벌가 영애라고요. 회장님, 사모님 자리는 그런 분이 어울리죠. 언니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서연, 최근 강지훈의 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아름답고 집안 좋은 젊은 여성, 그리고 아마도 강지훈에게는 새로운 바람이었겠죠. 은하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고 씁쓸한,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나를 내쫓으려는 이 연극이 단지 내가 가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만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속은 텅 비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금성그룹의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고 굵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공동 재산 없음, 부양 의무 없음. 그들은 그녀를 맨몸으로 문지키던 개가 쓸모 없어지자 내쫓듯 그렇게 깨끗하게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씨, 은하는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길 원해요? 당신, 그리고 이 가족이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강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무슨 후폭풍? 밥 축내는 입 하나 줄어드는 거? 착각 좀 그만해. 지난 5년간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돈은 내가 벌고 집도 내가 샀고 차도 내 거야. 당신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은하 씨. 당장 서명해. 경비원 불러서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그 말은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비수였습니다. 한때 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은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깊은 구멍만 남았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처마 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물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펜을 쥔 모습은 마치 게임의 판도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그었고 날카로운 필체는 종이를 꿰뚫을 듯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는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오늘 밤